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토리 콘텐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뭘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항상 감동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만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 사업 작품들 중에서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의 작가 김아름 작가님을 모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만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의 김아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이제 웹툰이라든지 만화를 그렸던 분이었는지 아니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하는 뭐 그런 어떤 첫 번째 시도인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영상 쪽에서 쭉 작업을 해왔었고요.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미안해요 위안부 애니메이션이랑 그다음에 꽃이 피다라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쭉 이제 영상 상업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행본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의 주요한 장면을 발췌해서 김아름 작가님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끼익 덜컹덜컹. 할머니의 배는 대부분 편지로 주문을 받아요. 오늘은 한 통. 정말 급할 때는 전화가 오거나 정말 더 다급할 때에는 사막을 건너 직접 찾아오기도 하지만요. 철컥. 편지 속에는 배의 주인을 위한 숫자들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배를 찾아갈 날짜도 적혀 있죠. 그럼 할머니와 나는 간식을 먹은 후에 이곳에 찾아올 손님들이 하루를 보낼 방을 정리하고 물과 충전지를 확인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을 먹어요. 이곳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이면서 시간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랍니다. 먼저 제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장례를 치러주는 할머니가 장의사인 할머니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그 장소 자체가 이제 죽는 사람에게도 하루가 남게 되는 것도 보내는 사람에게도 하루가 남게 되어서 그런 제목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짓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삶과 이별하는 그 하루. 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과 이별하는 마지막 하루. 네.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 나이가 그렇게 많은 작가님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이제 젊은 작가님들은 이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첫 죽음이 제 외할아버지의 죽음이었는데 딱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눈두렁을 우시면서 달려갔던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거는 모르고 왜 저렇게 우시면서 달렸어야 했는가 하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 아 저게 죽음의 한 부분이었었구나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외할머니께서 또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신다라는 예상 날짜를 알고 계시지만 할머니 본인은 모르고 계셨고 그걸 다 네. 저희는 이제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흘러가는 일부의 하나인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용히 하고 좀 더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할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르게 있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만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회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쪽으로서의 어떤 그 시선을 갖게 되는데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삶의 일부로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느낌이었고 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듯한 그런 만화였거든요. 제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죽음도 있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라고 하기에는 하나의 그래픽 노블 혹은 일러스트레이트가 아주 잘 되는 어떤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먼저 그 작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아하. 쪽에서 쭉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 노블 스타일의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스타일이 묻어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쪽에서 쭉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바로 이번에 작품에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만화를 읽어나가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국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를 띈 채 계속 그 만화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아름답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만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화려한 색채감과 또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첫 장면부터 인상적이었던 건 그 배 안에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고 크레용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 배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위안도 있고 초로의 어떤 노인과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아이가 같이 있는 그 풍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그 구상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연출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인물들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저 소품이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코드가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공부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봐주신 서 제가 아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영화에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상징처럼 보여줄 수도 네. 있는데 말하자면 카메라라든지 그 크레용 같은 그 소도구들은 다 기록을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되기 전에 그 삶을 기록하는 것들 그런 어떤 소품으로서 처음부터 등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속에서 또한 중요한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게 식물입니다. 네. 그렇죠? 그 식물의 어떤 생로병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떤 은유하는 듯한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땅속에 깊이 씨앗으로 시작을 해서 나오는 모습들은 또 같은 씨앗을 심어도 제각각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또 결국은 마지막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는 동일하고 그게 반복되는 모습이 인생이랑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들었었고 자연의 흐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도 포함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뭐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여쭤본 그 화분. 이 화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식물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죽음으로써 이제 표현되는 것은 항해하러 나가는 배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일종의 대꾸를 이루면서 굉장히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렬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좀 던져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네.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배를 설정으로 잡았을 때는 관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장래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그게 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막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 중에 돌아가신 분을 사막에 그대로 두면은 자연에 누군가가 와서 그렇죠. 네, 자연으로 그쵸. 돌아가는. 장례로 치러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그러면은 이 사막으로 된 곳에서 매장을 하지 못하는 장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 또 이런 장면은 정말로 좀 공을 들여서 만들어보고 싶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 작가님의 온통 그 뭐라고 할까요? 정성과 공으로 다 가득 채워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배가 바다를 향해 가는 장면은 배를 뺀 나머지 부분은 여백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여백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하게 됐었는데 저도 그 마지막 장면, 배가 떠나는 장면을 가장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공을 들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건드리면 이게 말씀해 주셨던 여백적인 부분이 많이 깨지지 않을까 해서 뺀 부분도 많았었던 그 장면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것이. 오히려 그림을 많이 그렸던 네. 장면보다 그림을 다 빼내고 오직 배 한 척으로서 표현됐던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품 외적인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작품 활동 안 할 때는 어떤 일 주로 하세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등산을 매주 다녔었고 등산을 매주 하셨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은 주로 많이 걸어서 걸으면서 도서관까지 이동할 때도 있고요. 하나의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네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을 만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걸으면서 풍경을 보거나 산에 가서 또는 자연과 이제 버타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안테나를 세워놓고 네.
24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아, 너무 좋게 해석을 해주신 거.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작가님의 작품 세계도 좀 달라질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내포돼서 풀어내는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자, 이 카테고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건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모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 반려동물과의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는 뭐 사랑의 카테고리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삶과 죽음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질문에 가까이 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같이 기록이 되고 남아나는 시간, 추억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공간적이든 시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랑을 포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결국 이 작품이란 어떤 나이 든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는 나이 든 세대들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다뤄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다음 작품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단편 페이지 내에서 어떤 죽음을 풀어내고 싶다. 그냥 이 정도의 죽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캐릭터 서사적인 부분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건적인 부분을 같이 끌고 와서 이야기도 풀어보고 싶고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적인 부분도 늘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일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영화적인 어떤 그 스케치들이었어요. 삶을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에서 같이 사물들을 쳐다보다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배의 장면이 되면 부감샷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그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시선으로 처리된 그림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 그중에서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를 김아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가시기 전에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게 될 그 독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끝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공감을 두드리고 싶었었고 제가 그 공감을 두드리기까지 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이제 읽어보신 후에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없겠네요. 왜요? 우선 수많은 SNS나 피드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감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라, 김아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